자, 시산표의 기능과 종류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산표는 총계종원장의 기록이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한 얘기고 자, 2번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 잔액시산표가 있다. 자, 밑에 그 세 개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이미 다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3번 시산표상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우리 핵심 이론에서 4가지인가 정도 말씀드렸었죠? 참조를 좀 해두시고. 그다음 4번 합계 시산표는 각 계정별 기말 잔액만을 합계해 나타내는 시산표이다. 틀렸죠? 기말 잔액만을 합계해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밑에 그 양식 다 해놨습니다. 해설에. 자, 그 다음 시산표의 오류의 수정. 주 3일의 시산표, 잔액시산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시산표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오류를 수정할 경우 시산표의 올바른 차변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차변, 대변에 정확히 집계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차변, 대변,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 차변 잔액이죠. 이건 뭐 문제 없고 10만 원. 그다음 매출 채권 20만 원, 차변 잔액이죠. 맞고. 그다음 토지 차변 잔액 80만 원, 맞고. 그다음 비품은 자산이죠. 대변 잔액이 아니라 차변 잔액입니다. 잘못 오류가 돼 있죠. 자, 15만 원. 자, 그다음 차입금,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차변 잔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변으로 옮겨야 돼요. 50만 원. 그 다음 자본금 50만 원 대변 잔액 맞고. 그 다음 매출, 수익, 대변 잔액 100만 원 맞고. 그 다음 매출 원가, 비용 60만 원 차변. 그 다음 판관비, 차변 20만 원 맞고. 그 다음 이자 비용 오류 났죠?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5만 원. 그 다음 임대료 수익 오류 났죠? 차변이 아니라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10만 원 이렇게 되네. (60, 20, 5만) 100만, 10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합계를 해보면은 210만 원 나옵니다. 210만 원. 차변, 대변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 차고계상 매출의 결산 수정 분계. 자, 주 3일은 2000X1년 12월 30일에 상품 1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당연히. 자, 이를 매출로 인식한 경우에 주 3일에 2000X 1년 12월 31일에 필요한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회사는 매출 채권, 차변에, 대변에 매출 잡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입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근데 했죠. 따라서 취소 분계를 해야 돼요. 거꾸로 써가지고. 자, 차변에 매출 잡고 대변에 매출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비슷한 거 앞에서 또 했었죠, 이거. 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료의 기간 기속. 주 3일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2000X 1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0X 3년 10월 31일로 종료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X 1년 11월 1일에 2년분입니다. 2년분 임대료로 240만 원을 선수령하였다면 연도별로 인식할 임대료 수익은 얼마인가? 자, 2000X 1년, 2000X 2년, 2000X 3년 하면은, 자, 2000X 1년은 몇 개월치입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2개월치죠, 2개월치. 자, 따라서
2년치 240만 원. 요건 24개월치죠. 그러니까 24분의 얼마? 2개월치.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얘는 이제 1년치죠. 240만 원 곱하기 24분의 12개월 하면은 120만 원. 그다음 얘는 X3년 1월 1일부터 언제? 8월 어디 갔어요? 10월 31일까지 10개월치죠. 자, 240만 원 곱하기 2년치 24분의 10개월 이렇게 해서 배분이 쫙 돼버리겠죠. 100만 원. 어쨌든 뭐 세 개 합친 거는 뭐 240입니다. 어쨌든 배분이 돼야 된다. 자, 기간기속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 이연계정의 결산 수정분계. 자, 다음 거래에서 결산 시 발생하는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기억에 10월 1일에 주 3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1년분 20만 원을 미리 받고 전액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 전액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 자, 회사의 처리는 1년분 2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금 2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자, 2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수정분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는 3개월치만 인식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뭐다? 요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이자 수익 9개월치를 없애야 돼요. 이자 수익 총 20만 원 중에서 9개월치는 단기분이 아니다. 12분의 9 하면은 15만 원은 단기분이 아니고, 자, 미리 받은 거다. 선수 이자다. 선수 수익이다. 15만 원. 자, 이런 수정 분계 나와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감가상각 오류의 수정. 주 3일은 2000X 1년 1월 1일 취득금액 1000만 원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한 후 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아래와 같이 계상하였다. 자, 이에 따라 계산된 세전 단기 순이익은 1억 원이었다. 아래 오류를 수정한 후 2000X 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올바른 세전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오류를 보니까 내용, 기억. 취득금액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잘못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전기에 보유하고 있던 동종의 기계장치에 정률법을 적용하다가 단기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정액법을 적용하였다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당구장 두 번째 보면은 회사의 회계 정책은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회사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잘못 적용했다 이런 얘기죠. 단기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0원, 내용수는 5년, 정률법 상각률은 0.4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고, 그 다음 올바른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계산해 봐서 그 차이만큼 손익 차이가 나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올바른 감가상각비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잔존가치는 없기 때문에 회사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엉뚱하게 2000만 원 한 다음에 정액법으로 또 감가했습니다. 정률법인데 내용연수 5년이죠. 나누기 5년 해가지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400만 원을 잡았다. 자, 올바른 처리는 2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정률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죠? 기초기 때문에 1차 연도기 때문에 장부가 그대로 1000만 원이고 곱하기 정률법 상각률이 있죠. 0.451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451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회사가 400을 잡았다. 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과소계상했죠. 이만큼인데 이만큼 조금 잡았어요. 51만 원, 51만 원 조금 잡았습니다. 자, 비용을 과소계상했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과대계상되죠? 과대. 아하, 따라서 이익을 줄여줘야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자, 세전당기순이익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다가 이익이 지금 과대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을 줄여라. 51만 원이죠? 51만 원 과대계상됐기 때문에 줄여줘라.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다음 수정 후 당기순이익 계산. 주 3일의 제5기 결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한다면 주 3일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기억 200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본사 건물 5천만 원, 잔존가치 1천만 원, 내용연수 10년의 정액법. 요거에 대해서 기말 현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분기 나오겠죠. 자, 요것부터 해볼까요? 자, 감가상각비 잡읍시다. 취득원가 5천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빼면은 5천 마이너스 1천만 원 하면 4천이죠. 4천에 나누기 10년. 감가상각비 400만 원 수정분기가 나타나고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자, 따라서 비용 계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을 감소시켜야겠죠? 감소. 그 다음 니은 2000X 1년 7월 1일에 1년치 본사 건물 보험료 6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전액 비용 처리했어요. 전액 비용 처리. 따라서 보험료를 줄여줘야겠죠? 보험료 6개월치를 줄여줘야 돼요. 보험료. 자, 1년치가 60만 원이니까 30만 원 되겠네요. 30만 원. 하고 이게 선급보험료. 자, 이 얘기는 뭐 계속 나오네요. 30만 원. 자, 보험료를 줄였다.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익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얘는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거고, 이익에. 얘는 비용을 잡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이익을 감소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디귿에 2000X1년 주 3일에 수정전 당기순이익은 800만 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800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자, 400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30만 원. 수정 후 당기순이익 43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외화 환산 일반상. 자, 다음 중 외화 자산 부채의 환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기업회 기준에서는 결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를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외화 환산의 대상입니다. 화폐성. 그 다음 2번. 결산 시 화폐성 외화 부채의 경우 부채입니다. 환율이 올랐다. 오를수록 이익이 발생한다. 틀렸죠. 부채인 경우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줄 돈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입니다. 손실이 발생한다. 2번이 틀렸고. 자, 3번. 화폐성 자산으로는 뭐 암기사항이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등이 있다. 그 다음 4번에 화폐성 부채로는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이건 기본적인 암기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외화 자산, 외화 부채, 외화 환산 손익 회계 처리. 주 3일은 단기적인 자금 악화로 2000X1년 7월 1일에 미국의 금융회사로부터 $1,000를 차입하였으며
차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환한다. 자, 차입 시점. 2000X1년 7월 1일 회계 처리. 자, 박스의 일자별 환율을 보면 7월 1일자 차입 시점에 달러당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 현금 들어오는 거. 몇 달러? 지금 몇 달러예요? 1,000달러죠? 1,000달러 곱하기 환율이 1,100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현금 110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잡히겠죠? 똑같이 110만 원. 그 다음 2000X 1년 12월 31일 이제 환산이 일어납니다. 자, 일자별로 환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00X 1년 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내용은 무엇인가? 자, 기말해 보니까 2000X 1년 12월 31일에 달러당 1,000원입니다. 환율이. 자, 그럼 지금 부채죠. 부채 차원에서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했으면 줄 돈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다.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1,000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1,000원, 100원 차이죠. 1,000달러 곱하기 100원. 100원. 외화 환산 이익이다. 얼마? 1,000달러 곱하기 100원만큼. 10만 원. 자, 그만큼 차변으로 와서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줄 돈이 감소한다. 10만 원만큼. 자, 됐습니다. 아, 요거를 또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자, 따라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따라서 자, FP에 장기 차입금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 차입금. 대변에 110만 원 있다가 차변에 10만 원 감소했기 때문에 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외화 환산 이익이죠. 요거 10만 원. 외화 환산 이익.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감사 의견의 구분. 자, 3일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4명의 회계사가 모여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중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감사 의견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이 아니라 틀린 것은이죠. 이게. 자, 강 회계사. 자, 제가 이번에 감사한 A 회사는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적정 의견. 아, 맞네요. 적정. 자, 1번 보기를 먼저 보죠. A 회사 A. 자, 적정 의견 맞고. 그다음 권 회계사. 제가 이번에 감사한 B 회사는 자, 일부 계정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 위배 일부. 그다음 맨 끝에 보면 일부는 위배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키워드 한정 의견이죠. 자, B 회사는 한정 의견. 그다음 황 회계사. 제가 이번에 감사한 C 회사는 맨 끝에 공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 뭐예요? 부적정 의견이죠. 부적정 의견. C는 부적정 의견. 그다음 장 회계사. 제가 이번에 감사한 D 회사는 장부가 소실되고 아무것도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감사 절차를 전혀 진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자, D 회사는 4번에 부적합 의견이란 말은 없죠. 의견 거절입니다. 의견 거절. 자,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틀린 거. 자,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